진도하면 되죠? 다음 시간에는 토요일까지 고등수학 상도 풀어요. 다음 챕터. 오늘 어차피 30분에 있어도 못 나가.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숙제 별로 안 나갈 거야. 명제라는 파트 설명 좀 합시다. 명제는 집합이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었거든요. 집합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의 모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의 모임은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그 문장이나 식을 보면 그 문장이 확실하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든지 확실하게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걸 명제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애매한 문장들이 있어요. 혜준이는 잘생겼다. 애매하잖아요. 엄마 눈에 이뻐 보일 거고 선생님 눈에 안 이뻐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항상 똑같은 답을 할 수 없는 것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저 꽃은 참 아름답다. 명제 아닙니다. 명제라고 하는 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명제가 좋을까? 일상생활의 명제들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뭘 주로 다루냐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뤄요. 가정법 구분을 주로 다룹니다. P면 Q이다라고 표현하는 명제들을 주로 다룰 겁니다. X의 값이 1이면 X의 제곱의 값은 1인가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참인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명제예요. 이건 참인 명제예요.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명제거든요. 그런데 x의 제곱의 값이 1이면 x의 값은 1일까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뭐 때문에? 네, 마이너스 1 때문에 틀리죠. 이 녀석은 확실하게 거짓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들어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짓인 명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선언적으로 하는 명제도 있습니다. 무엇이다라고 선언하는 명제도 있습니다. 가정법을 표현하는 명제도 있고요. 그냥 선언적인 명제도 있습니다. x의 값이 1이다라고 얘기하면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요? x의 값이 1이면 참이기도 하지만 x가 1이 아닐 땐 거짓이기도 한 거죠.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거죠. 되시나요?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명제는 P면 Q다라는 명제를 다루려고 하고 그 명제의 값들은 P면 Q다라고 쓰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 명제는 P면 Q다라는 명제입니다. 저 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또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명제가 거짓이었을 때는 거짓인 명제였을 때는 P면 Q이다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거짓인 명제예요. 또는 거짓인 명제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제 이름이 있어요. 이거 전체 이름은 명제인데 이거 전체 이름이 명제 P면 Q이다라는 명제인데 P라는 녀석과 Q라고 하는 녀석은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PQ 이름은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앞에 있는 조건의 이름은 가정이라고 하는 세부 이름이 있고요. 뒤에 있는 조건의 이름은 결론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x의 값이 1이면 x의 제곱의 값이 1이라는 명제는 이걸 만족하는 녀석은 1밖에 없나요? 이걸 만족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1도 있나요? 이 명제가 지금 참인 명제였죠. 참인 명제였을 때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면 참인 명제입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참인 명제고요. x의 제곱의 값이 1이라는 x의 제곱의 값이 1이면 x의 값이 1이다. 이 명제는 거짓 명제였죠. 포함관계로 확인하면 앞에 걸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1고 플러스 1인데 뒤에 걸 만족하는 건 1밖에 없습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 명제입니다. 뚫려있는 쪽으로 화살표 가는 게 화살표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데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참이에요.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참입니다.
뚫려있는 쪽으로 포항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거짓입니다. 만약에 절대값 x값 1이면 x의 제곱의 값 1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참인가요? 이걸 만족하는 숫자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있나요? 이걸 만족하는 또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있나요? 그럼 이거 두 개 같은 집합이네? 양쪽으로 다 뚫린 것 같은데 양쪽으로 다 뚫려 있으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참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참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름이 좀 있는데요. 이런 집합들 앞에 있는 조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이것들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들의 이름은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이름은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명제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앞에는 P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은 대문자 P라고 쓸 거고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은 결론을 만족하는 집합은 대문자 Q라고 쓸 겁니다. 포항관계가 성립하면은 이 명제는 참이에요. 하지만 P하고 Q의 관계가 포항관계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명제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그리고 P, Q의 값이 서로 똑같다고 한다면 양쪽으로 가는 게 다 참입니다. 똑같았을 때는 양쪽으로 가는 게 다 참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당신들이 이 명제에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 명제에서 포항관계 성립 안 했잖아요. 포항관계 성립 안 했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 있죠.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앞에 걸 만족하지만 마이너스 1은 뒤에 걸 만족할 수 없죠.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의 이름은 발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제가 틀렸다고 예시할 수 있는 숫자. 이 명제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마이너스 1 때문에 틀렸어요 라고 예시할 수 있는 녀석이 발레입니다. 그런데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앞에 걸 만족하는 집합은 P, 뒤에 걸 만족하는 건 Q라고 썼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앞에 건 만족하는데 뒤에 거는 만족하지 않는 집합인가요? P에서 Q를 빼면 누구예요? P가 이거잖아요. Q는 이거고요. P에서 Q를 빼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인가요? 우린 이거를 발레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발레의 진리집합은 앞에 건 만족하는데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녀석이 발레의 진리집합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선생님이 또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녀석은 부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정. 명제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명제 형태가 있는데 P이다 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명제가 있습니다. P이다라는 명제는 P라고만 쓸 거예요. P이다라는 명제는 P라고만 쓸 건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부정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다라는 말에 부정을 하게 되면 무엇이 아니다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우리는 명제를 부정했다고 얘기하고요. 한글로는 P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데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P가 아니다. 근데 매번 not이라고 쓰기 귀찮아서 앞에다가 물결 모양 하나를 써주기로 했습니다.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을 겁니다. P다를 부정하면은 not P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부정할 때는 x값이 1보다 크다를 부정하게 되면 1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건가요? 그 다음에 x값 1이다를 부정하게 되면 x가 1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거 맞아요?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이라는 표현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잘생겼다 라고 표현한 걸 부정해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우리 모두는 잘생겼다 얘기했어요. 부정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못생겼다가 부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잘생겼다의 부정은 선생님 옆에 있는 게 못생겼잖아요. 이게 부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잘생겼다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누군가가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납득하셨어요? 모든이라는 표현을 부정할 때는 어떤이란 말을 사용해야 되고요. 어떤을 부정할 때는 모든으로 바꿔야지만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라는 표현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리고는 또는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녀석을 부정하게 되면은 또는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A의 값은 빵이고 B의 값도 빵이다를 부정하게 되면은 A의 값은 빵이 아니다 또는 B의 값은 빵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부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홀수이다의 부정이 뭘까? 홀수이다의 부정이 뭐예요? 짝수이다. 홀수이다의 부정은 홀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짝수이다 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가 참이에요. 이 명제가 참이었을 때 참인 거 일단 생각합시다. P면 Q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를 순서를 바꿔서 표기하게 되면 Q이면 P다라고 표기하게 되면 이게 명제의 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순서를 바꾼 걸 한자말로 역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대우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명제에 대해서 역이라는 거 설명했고요. 순서만 바꾼 거고요. 대우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순서도 바꾸면서 부정도 하는 게 대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Q이면 P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P이면 Q이다를 두 개를 순서도 바꾸면서 부정도 한 거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라고 하는 것도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명제가 참이었을 때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명제가 참이면 100% 대우도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100% 대우도 거짓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마무리하면 개괄적인 설명이 끝납니다. 쌤이 만약에 P이면 Q다라는 명제가 참이었을 때 P라고 하는 녀석의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주는 입장이에요. 지금 Q 입장은 무언가를 받는 입장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P라고 하는 녀석은 Q라고 하는 녀석은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그 녀석이 충분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가 충분하니까 줄 수 있는 입장인 거죠. 주는 입장은 충분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수식어구를 좀 사용하는데 P의 값은 Q이기 위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주어가 누군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P라고 하는 새 입장에서는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얘기하고요. 이때 우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Q의 입장에서 본다면 Q는 받는 입장이잖아. Q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Q라고 하는 새 값은 필요한 입장이에요. P면 Q라는 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Q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Q의 값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수식어구는 조금 있습니다. P이기 위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친 녀석이 초점을 맞출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됐어요. P는 무슨 입장인가요? 이 명제가 참이었을 때 P는 받는 입장인가요? 받는 입장이었을 때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주어가 P인데 P가 받는 입장이잖아요. 받는 입장이면 필요 조건이라고요? Q는 무슨 입장이죠? Q는 주는 입장이에요? 그때는 충분 조건이라고 할 겁니다. 이 수식어구가 조금 착각하게 만드는데 이기 위한이라는 말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라고 칭할 수 있는 거는 조사의 값에 있는 이가가 있으면 이런 표현들이 주어를 지칭하는 거죠. 이기 위한이라는 녀석은 절대 주어가 아닙니다. 주어는 있는 이가가 붙어있는 게 주어입니다. 그런데 명제가 꼭 한쪽으로 하는 게 참인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명제 중에 양쪽으로 다 가는 명제도 있습니다. 명제 중에는 P이면 Q다도 참이고 Q이면 P다도 참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P라는 녀석은 주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받는 입장이기도 한 거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하기도 한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충분 필요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만 사용합니다.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하기도 한 입장입니다.
Q라고 하는 녀석의 입장도 마찬가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표현충분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이제 설명할 거 다 설명했어요. 이제 낱개로 다시 한번 복습시켜드리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느낌이 오는데 2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챕터도 숙제일 것 같은데?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지금 말했던 게 선생님이 너무 빨리 내용 정리를 개괄적으로 해서 실은 긴가민가 할 건데요. 연습하면 엄청 쉽습니다. 원래 명제는 수학이 아닙니다. 명제라고 하는 건 원래 논리학이라는 철학의 한 분류인데요. 가르칠 과목이 고등학교 때 수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가르치는 거예요. 명제를 잘하면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어거지 피우면서 얘기하는 거 말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논리 있게 설명하는 게 가능해져요. 명제를 잘하면. 자, 일단 명제 첫 번째 파트로 왔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읽어볼까?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할 건데 사과는 맛있다는 명제가 아니래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2는 4의 배수이다는 2는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짓인 명제로서의 명제라는 얘기네. 확실하게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걸로 왔습니다. 다음 명제가 아닌 걸 찾으세요. 1번은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 명제 아니에요. 왜냐면 첫 번째 거는 x라고 하는 세값이 달라질 때마다 x가 100이면 거짓이고요. x가 1이면 참이고 x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명제가 아닙니다. 네. x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는데 명제가 아닌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명제가 아닌 거는 방정식, 부동식,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이런 것들은 절대 명제가 아닙니다. 방정식이면은 해가 존재하는 거고 그 해를 대입했을 땐 참이지만 해가 아닌 걸 대입했을 땐 거짓인 거잖아. 부동식도 해가 존재하고요. 부동식도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입해가지고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 부동식은 절대 명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쌤이 지금 방정식, 부동식이 명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지 명제가 되는 식도 있어요. 항등식. 항등식은 왼쪽과 오른쪽이 어떤 숫자를 대면 똑같은 게 항등식이죠. 항등식도 x라는 문자가 들어있고 방정식도 x라는 문자가 들어있지만 방정식은 x의 값이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제외했을 땐 거짓인 거고요. 항등식은 모든 숫자를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이거는 명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은 이 명제 바로 다음 챕터에서 배우거든요.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은 항부동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절대 부동식이라고 부릅니다.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절대 부동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인데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부동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2의 값은 0보다 크다. 이건 어떤 x의 값을 대입해서 항상 양수인 거죠. 이걸 납득하시나요? 이런 거는 절대 부동식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 이건 명제가 맞아요. 이거는 뭘 대입해서 성립하는 참인 명제니까요. 이해된 거 맞아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x의 값 1이면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x가 1이면 x가 1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참인 명제죠. 명제 맞습니다. 명제가 아닌 걸 물어보는데 1번이 답인가요? 네. 이건 참인 명제예요. 참은 t라고 합시다. true. 짝수인 소수는 2뿐이다. 명제인가요? 더구나 이건 참인 명제죠? 네 번째 건 3은 무리수이다. 명제 맞죠? 명제 맞아요. 거짓인 걸 당신들이 알잖아요. 이건 거짓인 명제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다섯 번째 건 정사각형은 마름모다. 명제 맞나요? 네, 정사각형은 마름모예요. 이건 참인 명제예요. 그러니까 명제가 안 되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내용 정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정하게 되면
P다를 부정한 게 P가 아니다고요? 기호로는 나P라고 쓸 겁니다. 그런데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기 때문에 낫과 낫이 겹치면 낫을 없애고 그냥 P라고 얘기할 겁니다. X는 A다를 부정하면 X가 A가 아니다. A하고 B 사이에 있다를 부정하게 되면 A보다 작거나 같고 B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없었으니까 부정할 때는 등호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는이란 말은 그리고라 부정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또는이라 부정해야 됩니다. 여기 없는 말은 모든은 아까 부정하면 누구라고요? 모든 부정하면? 모든을 부정하면 누구라고요? 모든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이라고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고요. 옆으로 갔습니다. 쓰란 얘기로 지금 얘기한 건데 안 쓰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고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에요. 써요. 저 이미 썼는데. 아 이미 썼어요? 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부정해 보세요. 자, 부정해 봅시다. 지금 이 문제가 얘기하는 건 이 얘기한 것 같은데 얘를 부정하게 되면 not P의 값은 부정하면 P고요. Q의 값을 부정하면 not Q인데 또는이란 말도 그리고라고 부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근데 P라고 하는 세의 값은 P의 값은 X가 1보다 크단데 not Q의 값은 저거 5보다 크다를 부정하게 되면 5보다 작다인가요? 1보다 커야 되고 5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거 내용 정리가 진리집합에 대해 설명했는데 진리집합은 P다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하네. 조금 특이한 게 있네. 또는이라고 하는 세값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하네요. 왜냐면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을 조건지식법으로 얘기할 때 X라는 녀석이 원소인데 그 원소의 값이 A에도 들어있고 또는 B에도 들어있는 게 이게 합집합이었거든. 또는이란 말이 있을 때는 합집합이었습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의 값은 조건지식법으로 X라는 숫자가 A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X라고 하는 숫자의 값이 B에도 들어있을 때 우리는 교집합이었거든요. 그리고였을 때는 교집합입니다.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입니다. 진리집합의 표기 방법. 낫이 붙어있을 때는 여집합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체 집합이 정수의 집합입니다.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P이고 Q이다의 진리집합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P이고 Q이다라는 녀석은 P, 교집합, Q가 궁금하다고요 지금? 근데 P라는 집합이 누군데요? P라고 하는 집합의 진리집합이 누구죠?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P라는 집합의 원소 누구예요? 3하고 마이너스인가요? Q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가 누구지? Q라는 녀석의 값은 2차식이 작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인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인데 지금 전체 집합이 정수만 지금 전체 집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Q라고 하는 집합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값들만 원소인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이 실수가 아니라 정수기 때문에 Q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라고 해도 정수만 선택할 겁니다. 그럼 PQ의 공통된 게 누구예요? PQ의 공통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밖에 없나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의 내용 정리를 봤습니다. 참과 거짓의 표기 방법. 포함관계가 성립했을 때는 명제가 참이고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명제가 거짓입니다. 표기 방법은 참이었을 때는 화살표 2개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참인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었을 때는 짝대기만 그어주면 거짓입니다. 사용하고 싶은 어떤 표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참,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중에 거짓인 명제를 찾으세요. 앞에 있는 녀석은 원소가 누구지? 앞에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앞에 거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거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라고 빵인가요? 포함관계가 지금 성립하나요?
그러니까 이건 참인 명제죠?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앞에 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고요. 뒤에 것도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에요. 포함관계가 성립해요? 같으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이게 또 참입니다.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고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절대값이 작아도 사이값, 2차식이 작아도 사이값이니까 두 개의 범위 똑같은 것 같아요.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봤습니다. 3의 배수의 집합하고 6의 배수의 집합? 3의 배수의 집합이면 3, 6, 9 이렇게 나가는 건데 6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6, 10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앞에 있는 집합이 더 큰 거죠? 이게 거짓식 명제네? 이런 거 맞아요? 그 다음 녀석은 4의 양의학수면 8의 양의학수가 맞나요? 4의 양의학수의 값은 1, 2, 3인데요. 8의 약수의 집합은 1, 2, 4, 8이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하네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인 명제네. 다음 내용 정리로 왔습니다. 우리 혜준이가 지금 고개를 들고 쳐다는 보지만 대가리 속에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P면 Q라는 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P라는 녀석은 Q에 포함됩니다. P의 값이 Q에 포함됐을 때는 명제를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명제가 참이었을 때 항상 옳은 걸 구하세요. 명제가 참이라고 하니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낙Q의 진리집합이 누구라고요? 낙Q의 진리집합이 누구예요? 낫이 붙으면 여집합이라고요? 포함관계 이렇게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이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상황이 이랬을 때 가능해요. P라고 하는 녀석과 Q라는 녀석의 값이 공통되는 게 없으면 한 집합은 다른 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거죠. 하나는 여집합에 안 달렸고 하나는 여집합에 달렸어요. 포함관계 성립할 때는 보통 이런 겁니다. 다음 중에 옳은 걸 구하세요. 첫 번째 틀렸어요. 두 번째 틀렸고요. 세 번째가 참인가요? 공통된 게 없을 때가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똑같은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명제가 참이 됐으면 좋겠어요?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명제가 참이 되면 P라고 하는 집합이 Q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P라고 하는 색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P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커지면서 3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범위 속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싹 다 A보다 크다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A보다 크다에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등호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고요. 대소관계는 A라고 하는 색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것 같긴 한데 궁금한 건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궁금합니다. 혜준이는 이런 거 좀 강하더라. 유빈이가 좀 약한 것 같고 유빈아 등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직관적으로 잘 모르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숫자를 대입합니다.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A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A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같은 숫자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녀석에 포함이 되나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죠. 얘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2가 없으니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숫자 대입에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7번으로 왔습니다. 7번 문제는 어떤 거와 모든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주어진 전체 집합은 제곱해서 2보다 작은 숫자만을 원소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전체 집합의 값은 제곱했음에도 불구하고 2보다 작은 녀석은 마이너스 1하고 빵하고 1만 저 정수 3개만 제곱했을 때 2보다 작은 거죠? 전체 집합이 이게 원소가 3개예요. 그런데 전체 집합에 속하는 x에 대해서 참인 명제를 찾으세요. 지금 x의 값 이거 3개밖에 없는데 이 3개 모두는 제곱하면 양수인가요? 0의 값은 제곱하면 0이니까 틀렸죠? 어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지라고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어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이란 말이 갖는 의미는 이 3개 중에 단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명제는 참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모두는 싹 다 만족해야 되는데 어떤이란 말은 단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됩니다. 어떤이라고 써있고요. 단 한 개라도 이걸 만족하는 숫자가 있나요? 0도 만족하고요. 1도 만족하나요? 3이네.
우리 지금 뭐 찾는 거지? 3인 명제 찾는 거야? 세 번째 거 왜 틀렸지? 세 번째는 발레가 누구야? 1이 발레인가 1하고 0이 발레예요? 네 번째 거는 누가 발레지? 1이 발레인가 1? 다섯 번째 거는 뭐가 잘못됐을까? x의 값 2보다 큰 게 있어요 지금? 어떤 누군가라도 2보다 큰 게 없죠? 그래서 다섯 번째도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건 P면 Q다의 역은 두 개의 순서를 바꿔 쓰는 거고요. 대우라고 하는 건 순서 바꿔 쓰면서 부정도 해주는 게 대우였습니다. 순서만 바꿔 쓰는 게 역, 순서도 바꿔 쓰고 부정도 해주는 게 대우.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항상 거짓입니다. 하지만 명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역은 그때그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대우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명제의 참과 명제의 거짓은 대우의 참과 대우의 거짓과 똑같으니까요. 다음에서 여기 거짓인 걸 찾아봐요. 여기면 이렇게 가는 게 여기가? 이게 거짓인 걸 찾으세요. 이게 거짓인 걸 찾으세요. 반대로 가는 녀석의 값이 거짓인 걸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인해 봅시다. 4의 배수는 2의 배수인가요? 니네가 알고 있는 4, 8, 12 이런 건 다 2의 배수 맞아요? 문제는 여기 거짓인 걸 찾으라고 했어요. 1과 2 사이는 숫자면 1하고 2 사이의 숫자면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을까요? 맞아요? 포함관계 성립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1부터 2까지가 들어있나요? 포함관계 성립하네요. 얘는 x의 값이 진리집합이 0하고 3이 진리집합인데 얘는 진리집합이 빵이죠? 포함관계 성립해요? 1보다 작은 녀석이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데 1보다 작은 녀석한테 포함되나? 포함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1보다 작은 녀석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1보다 작아요? 참이죠. 곱해서 홀수면은 x나 y의 값이 x 또는 y의 값이 짝수인가? 이건 틀렸어요. 왜 틀리지? x의 값이 짝수 또는 y의 값이 짝수란 말은 짝, 홀, 짝, 짝짝 전부 다 x 또는 y가 짝인 거죠. 짝짝이었을 때가 문제일 것 같은데 곱해서 홀수가 되면 둘 다 하나가 홀수 하나도 홀수 또 하나도 홀수여야 되는구나. 둘 다 홀수여야지만 홀수인 거죠. 둘 다 홀수였을 때 x 또는 y의 값 짝수를 얘기할 수가 없죠. 다섯 번째가 여기 거짓이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다음에서 명제가 참이었을 때 a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명제가 참이었으면 좋겠다고? 명제가 참이 아까 누가 참이라고 그랬어? 명제가 참이면 누가 참이라고요? 대우가 참이라고요? 맞아요? 명제가 참이면 아까 대우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의 대우 한번 써보려고요. 이 명제에 대우를 한번 써봤습니다. 명제가 참이라고 하니 대우도 참여해야 되거든요. 대우를 썼습니다. x의 값을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y의 값은 a보다 크다. 그러면 xy 더해서 5보다 크다가 대우인 것 같습니다. 쌤이 지금 위치도 바꿨고 앞뒤를 바꿨고 부정도 했습니다. 또는도 그리고라고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이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x 플러스 1 값은 양수인가요? 맞아요? y 마이너스 a의 값도 양수인가요?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인가요? xy 1 마이너스 a의 값은 0보다 큰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x 플러스 y 값이 5보다 크다면서요. 포함관계가 성립해야지 참이죠. 포함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이 최소값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x 플러스 y의 값이 a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죠.
우리의 바램은 x 플러스 y의 값이 a-1보다 큰 녀석의 값이 5보다 큰 녀석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상황이면 참인 거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5라는 조건보다 a-1이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등호가 들어가는지 여부는 a-5가 돼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때는 a-1 값 대신에 5라고 써보면 x 플러스 y가 5보다 큰 녀석은 x 플러스 y가 5보다 큰 녀석에 포함이 되나요? 같은 거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6보다 큰가요? 최소값은 6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이제 이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까지만 풀면은 10번까지 풀고 집에 갑시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명제가 두 개가 참이었을 때 4개의 참인 명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명제가 두 개가 참이면 4개가 참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명제는 P면 Q이다라는 명제하고 낙Q이면 R이면 낙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제시한 명제는 P면 Q이다라는 명제와 R이면 낙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가 참이면 총 다해서 4개의 참이 명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라고요? 대우가 참이니까 낙Q의 값이면은 낙P의 값이 지금 참인가요? 또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Q이면 낙 R에다가 위치도 받고 부정도 한 거죠? 얘가 또 참일 겁니다. 일단 이 빨간색 두 개 있는지 확인합시다. 빨간색이 얘 없고 Q이면 나라에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두 개가 참이면 4개가 참이라고 얘기했어요. 서울에서 대전 갔다, 대전에서 부산 갔다고 얘기하면은 서울에서 대전 갔다는 명제, 대전에서 부산 갔다는 명제. 그러면 그 명제 두 개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부산 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P면 Q이다, P면 Q이다.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우리는 P면 R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방법을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두 개 이용해서 무슨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P면 not R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R에서 낙Q로 간 다음에 낙Q에서 낙P로 갔잖아요. R에서 낙P로 가나요? 이거는 있나요? 문제? P면 나달이 있나? R이면 낙P가 있어요? 네. 답이 3번이군요. 집에서 여기까지 숙제 가지고 옵시다. 잘 가세요. 풍산자도 풀어오세요. 배운 데까지는 다 풀어오시고요. 그리고 저 모시기 고등수학 상도 한 챕터 풀어오세요.